8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이거 사전에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 독서는 너희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뭘 배워야 될지가 생긴단 말이야. 사전에 풀어와야 나는 이 지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이런 지문이 이런 뜻이구나. 요게 차이가 생겨야 이 차이는 내가 극복하겠다가 생기는 거예요. 제목 기분이 필요 말고 다 어떤 거지? 보자. 장자는 어느 날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장자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지요. 호숫지로. 너풀너풀 날아가는 즐거운 나비였다. 그런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보니 장자였다. 장자는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속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은 도가사상가로 유명한 장자의 호전문 이야기다. 장자는 나비 꿈을 회고하면서 꿈과 현실 관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단정하여 말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나비 또는 장자의 관점에 고착되어 생각하는 작은 관점에서 벗어나 큰 관점을 획득함으로써 현실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단락에 중심 문장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이 있지, 그렇지. 무슨 얘기야? 고착되는 게 뭐야? 고착. 정원아, 고착이 무슨 말이냐? 고착된다. 고정되어 붙어있는 거지. 접착, 부착할 때. 그러니까 굳어서 붙어있는 것이니까 뭐야? 나는 나비네, 나는 장자네 이런 거잖아. 큰 관점은 나비로서 장자인가 장자로서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이렇게 현실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장자가 큰 관점을 획득하는 과정에는 작은 관점들에 대한 회의가 동반된다. 회의. 무슨 뜻입니까? 의심을 풉니다. 장자는 호전몽을 통해 삶이 꿈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반문함으로써 반대로 물어보는 거니까 무슨 말이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지. 작은 관점들에 대해 회의한다. 현실과 꿈이 비슷한데?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이런 회의 때문에 장자의 큰 관점이 결국 인식론적 회의주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오기 쉽다. 자, 인식론적 회의주의. 자, 여기 책방 잠깐 봅시다. 우리가 이 제시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이렇게 해서 선택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비문학 독서를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대충 문제부터 보는 학생도 있고 제시문부터 보는 학생도 있는데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잖아. 우리 학원에서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학생이 고3 중에 정윤석이라고 곽천회 고학생이야. 모의고사에서 지금 계속 만점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청소하려고 시험지를 깠더니 이 새카맣게 별표 동그라미 막 밑줄 쳐는겨.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했어. 왜 그러냐면 모든 데에다 밑줄을 친다는 건 모든 데 밑줄을 안 치는 거하고 똑같지. 그치?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읽기라고 하는 과정의 원리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묵독이잖아. 눈을 뜨고서 이게 입 딱 치고 읽는 거잖아. 그게 머릿속에서 준순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머릿속에서 장자는 어느 날 이렇게 입은 다문지만 이걸 읽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읽기 과정은. 우리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해? 그냥 눈으로 너플너플 같은 거 눈으로 막 들어오는 거 날아가는 즐거운 나비였다. 거의 어절단을 문장 단위로 그냥 막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과정을 밑줄을 치잖냐 이렇게. 그러면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읽고 있어 그걸. 입 다물고 읽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있잖아. 이 간단한 내용이.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냥 안 좋은 습관이야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밑줄을 친 것과 안 친 것은 왜 필요하냐면 문제를 보다가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 번 읽는다고 스캔이 안 돼요. 또는 어려운 글은 또 암기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어느 부분인지. 그러면 이 문제를 보다가 이런 과정이 없을 수 없다고. 그치? 문제 풀 때 여기 보다 인다 온다 애매하면 확실하게 동그라미 치는데 없으면 어디로 가니? 가 본단 말이지. 내용 확인을 하려고. 그잖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정확히 빠른 곳으로 여기를 찾아가야 돼. 뭐가 필요해? 랜드마크가 필요한 거지. 다 외울 수 없어. 다 밑줄 다 별표 막. 표시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게 이 이유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다 랜드마크를 칠 것이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설계를 짜야 되잖아. 뭐? 모르는 개념. 그치? 그 중심 키워드라고 생각할 때 이 작은 따옴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라가 그런 이유야.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뭐야? 이거 키워드잖아. 중심 소재니까 당연히 작은 따옴표를 강조를 해놓고 왜? 여기서 문제에서 낼 거니까 얘 빨리 가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야. 작은 따옴표를.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네모나 동그라미 쳐야겠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 이식론적 회의주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야, 당연히 그런 이식론적 회의주의 같은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어려운 개념이잖아. 우리는 어려운지 쉬운지는 알잖아. 이 어려운 개념은 당연히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혼란할 수 있지. 그 이식론적 회의주의에 대한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지. 이런 키워드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동그라미 친다든지 너희가 갖고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네모나 동그라미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러나 반면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세모를 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왜? 이건 역접이지. 역접일 경우에는 앞문장의 내용을 뒤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뒤쪽에 강조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모가 나온 부분들은 그 뒤쪽 문장이 중심 문장이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러나들은 표시를 이렇게 좀 해놓으면 이 부분에 하지만이었지라고 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오잖아. 이렇게 청소할 때. 그러면 얘가 푼 그 과정만 봐도 공부를 잘하는 놈이 몇 등급인지가 딱 나와요. 사실은. 선택지 옆에다 동그라미 X 안 하는 식기들이 있어. 정리해보고. 풀어보면 이게 푼 건지 안 푼 건지 알 수가 없어. 숙제를 해온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안 했으니까. 그리고 번호할 때 X 안 해.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했다고 하더라도 막 지적을 막 하는 게 뭐 정신 과정이 없으냐. 뭐 정신 풀어먹고 막 가는 게 그냥 막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지. 일정한 어떤 방법, 틀이 있어야 된다. 물론 나중에 이 틀이 자유자재로 돌아갈 때 편안해지는 거야. 처음에 니네 복싱을 배운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원투를 가르친단 말이야. 기본 자세로. 그런데 복싱 선수 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원투 이렇게 치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연예인은 뭐 이렇게 막 치는 거지. 그치? 근데 왜 이걸 가르쳐? 이 기본이니까. 이건 기본이야. 기본이 탄탄해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왜 틀렸는지에 대해 밑줄 치고 이렇게 하는 습관, 혹은 적절한 것, 적절치 않은 것에 이렇게 밑줄 쳐 있단 말이야, 여기. 그런데 맨날 내가 만약에 틀린다. 적절한 건데 아닌 것으로 막 헷갈려서 틀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적절치 않은 것,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옛날에 꼭 잘하는 친구들이. 왜? 뭔가 강조를 해놓는 거야. 왜? 한 문제 헷갈리면 등급이 하나가 떨어지니까 한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시험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야. 왜? 나는 충분히 헛손질할 가능성이 있어. 니네도 그래. 선생님도 헷갈리는데 니네는 안 헷갈리면 헷갈리지 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푸는데. 더구나 떨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독서는 어떻게 푸는 건 이렇게 푼다는 거야. 시문학도 다른 방법이 있고 하지만 독서 파트는 적어도 이 정도의 연습은 몸에 익혀서 계속 한다.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리고 이게 연계교재잖냐. 그치? 연계교재가 이번에 한 권이 줄었어요. 그치? 연계교재 줄었다는 건 뭐야? 시험범위가 줄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시험범위잖아. 수능 시험범위야. 물론 이것 말고 시험범위 아닌 데서 좀 더 나올 수 있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게 30% 정도야. 그러니까 내신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안 배운 데서 한 2개 지문 나온다? 이 정도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여기 안에서 나온다는 거지. 변형하든지. 그러면 맨날 독서, 시 같은 거 보면 연계교재에 나왔던 시가 외운단 말이야. 막
그지? 예우고 막 도식을 다 외워요. 그런데 독서는 니네들이 그렇게 안 공부하고 그냥 대충 문제 풀어 답 맞았으면 됐지. 이래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냥 기출문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뭘 배우는 거냐? 이런 걸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연계교재잖아. 그럼 뭐 배워야 돼?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장자가 누군지를 알고 장자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장자가 이 부분 말고 딴 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선생님이 연구해야지. 그래서 과거의 장자의 지문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던 것들 혹은 연계교재에 나왔던 것들 혹은 장자의 책에 나온 전체적인 어떤 장자에 대한 어떤 상식 이런 것들 선생님이 수업 준비해서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변형이란 말이지 이거에 그대로 안 나와요. 가끔씩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 뭐 언제냐면 그 서울시 교육청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교육청 모의고사 3월에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 3월, 4월, 5월 이런 거는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눈에 딱 띈단 말이에요. 정말. 왜? 많이 변형을 못 시켜 걔네들은. 이게 그대로 거의 그대로. 거의. 약간 변형시켜서. 그런데 6평, 9평은 거의 한 단락 가지고 그 핵심되는 단락 있잖아. 그거 가지고 다시 쓴단 말이야. 딴 얘기를 쓴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텐데 어떻게 연계될 거다.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이 패턴이 있어요. 연계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교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는 더구나 내신 해야 되잖아 어차피. 이거 내일 시험범위야. 내신 시험범위야. 내신 시험 때 되면 선생님이 뭐 따로 필요한 애들 모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써머리 해주는 정도밖에 내신 관리 못해. 우리 이거 진도나기 바쁘단 말이에요. 내신이고 내신 공부하듯이 철저히 어휘 수준에서 혹은 단락 수준에서 전체 배경지식 수준에서도 다 해야 된다라는 거. 해봐야 얼마 안 돼. 한 번 줄으니까 훨씬 뭐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보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장자가 큰 관점을 획득하는 과정에는 큰 관점이라고 하는 건 키워드지 지금. 작은 관점들의 회의가 동반된다. 장자는 호전몽을 통해 삶의 꿈과 얼마나 다른지를 반문함으로써 작은 관점들에 대해 회의한다. 이런 회의 때문에 장자의 큰 관점이 결국 인식론적 회의주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오기 쉽다. 뭐라는 거야? 장자의 큰 관점은 인식론적 회의주의가 아니다. 라는 거지. 인식론적 회의주의에서는 확실성을 가진 지식이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식론적 회의주의가 뭐냐면 모든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 이거잖아. 하지만 뒤쪽이 중요하겠지? 그러한 회의주의는 자신의 회의주의적 주장마저 회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에 직면한다. 자, 잘라보자. 그러면 선생님 밑줄 안 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잘라요. 자르는 연습을. 그래서 잘랐다는 건 뭐야? 나는 선생님이 왜 여기서 잘랐냐? 선생님이 이 정도 읽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램이 꽉 찼단 말이야. 이거 잠깐 하도 저장하고 넘어가야지. 다음 연산 해야지. 퀴에 걸어놔야 된단 말이야. 다음 연산은. 우리가 거의 그런 방식으로 컴퓨터처럼 움직여요. 사람의 독서 방식이. 모르는데 계속 읽는다고 나중에 문제 안 풀린단 말이야. 읽다가 머리가 복잡해지잖아. 이쪽 가면. 그럼 잘라야지. 자르고 하는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럼 뭐야? 인식론적 회의주의란 뭐래? 자기 인식까지, 자기 주장까지도 회의할 수밖에 없는 거래. 회의가 뭔데? 의심을 품는 거지. 봐라. 선생님이 준수가 잘못을 했어. 준수를 이놈씨 이렇게 패면서 뭐라고 하냐면 준수야 이 새끼야 이거 패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이거 진짜 너 미워서 패는 게 아니다? 패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야. 패는 거야 패는 거 아니야? 패는 거지. 그런데 패는 게 아니랬으니까 야 내 말 믿지 마. 이런 거 있잖아. 믿어야 말아야 돼. 이게 인식론적 회의주의와 상관이 있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인식은 뭐냐면, 안다는 거야. 모든 아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가 인식론적 회의주의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것을 의심하면, 모든 것의 집합 안에는 의심하라,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명제까지 포함되니까 그것도 회의의 대상이지. 그것도 반론의 대상이면 그러면 이것은 자기 모습에 빠져서 끝없이 가는 거지. 파리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프레타인인데 모든 프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래 거짓말쟁이라는 거 봐요? 아니요. 이게 뭐야? 인식론적 회의에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장자의 큰 관점은. 하지만 그러한 회의주의는 자신의 주의적인 주장마저 회의한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에 직면한다. 그렇지만 장자는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을 범할 만큼의 극단적 회의에 이르지 않고, 그러면 극단적 회의는 누굴 가리키는 말이요? 인식론적 회의주의를 말하는 거지. 작은 관점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얻게 되는 큰 관점을 지지한다. 그러면 작은 관점을 이의제기하면 큰 관점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의심하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런 점에서 장자의 회의는 큰 관점을 얻기 위한 보조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회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큰 관점, 왜? 고착되어 있는 작은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장자는 인식의 확장을 위해 회의와 함께 상상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위의 얘기는 회의였고 지금은 상상력 얘기를 하겠네. 호정공 이야기에서 보듯이 자유로운 상상은 기존의 작은 관점들을 넘어섬으로써 자기 인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해준다. 장자는 어땠어? 나는 장자만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혹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래는 나비인데 장자 꿈을 꾼 건 아닐까라고 해서 나의 인식의 폭이 넓어졌지. 이건 뭐 때문에? 상상력을 활용했기 때문이지. 다만 상상이 올바른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에 기초한 재귀적 자각 능력. 자, 이런 거 선생님이 랜드마크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지. 전제되어야만 한다. 보통의 경우에 상상자는 손과 얼굴 등과 같은 자기 몸의 근육 움직임을 감지함으로써 상상하고 있는 자신을 재귀적으로, 재귀적이 뭐야? 우리 재귀대명사 하면 뭐 himself, itself, 뭐 yourself, 뭐 이런 거잖아. myself. 그지? 이런 게 뭐야? 그 자신이지. 자신으로 돌아가는 게 재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으로 돌아가는 능력이 재귀적 자각 능력이네. 만약 재귀적 자각 능력이 결여된 경우 인간은 자기 인식의 혼란을 기른다. 예를 들어 약물 중독에 의한 환각에 빠진 사람의 경우 재귀적 자각 능력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얘기야. 그런데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애들 그 슈퍼맨 놀이 한다고 하면서 이게 망토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긴 망토 빨간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하고서 슈퍼맨 하고 막 뛰어내리잖아. 그런데 가끔씩 가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저세력으로 높은 애를 떠가지고 얘는 왜 그런 거 한 거야? 내가 슈퍼맨이라고 잠깐 착각한 거지. 네. 나는 준수인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슈퍼맨하고 뛰는 거야. 이게 뭐가 상상해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하늘을 나는 사람을 상상함으로써 우리 인식이 넓어지지. 그리고 만약에 하늘을 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땅에 있는 이런 존재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말고 요것이 돼서 상상해볼 수 있는 인식의 넓이가 커지잖아. 만약에 하늘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본다면 어떨까? 사람 머리는 사람은 동그랗게 보이겠지? 이렇게. 그죠? 이건 우리의 인식을 넓혀주지만 문제는 뭐야? 내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여기서 슈퍼맨을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슈퍼맨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 뭐 이거 차이는 재귀적 자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뛰어내리는 거야 슈퍼맨인 줄 알고. 자, 장자의 큰 관점에서 보이는 자유분방한 상상들 역시 재귀적 자각이 전제되어야만 자기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나비라고 상상하거나 나비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뒤쪽이 중요하죠.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이 정말로 나비라고 여긴다면 미친놈 되는 거지. 이게 꿀빨아야지 맨날.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장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흥미로운 상상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재기적 사각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한다. 장자는 잠을 깨어보니 자신이 분명 장자였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재기적 자각 상태에 대해 기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장자의 큰 관점은 재기적 자각에 기초함으로써 환각이나 망상이 아닌 건강한 인식. 이 건강한 인식은 뭐? 재기적 자각 능력을 통해서 인식의 넓이를 확장시켜 볼 수 있는 상상력. 이 정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글 쓰니가 이해한 장자의 사상으로 적절치 않은 것 3번이 정답인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의심하는 나 자신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거는 뭐야? 그렇지. 인식론적 회의주의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해자. 이 해자라는 사람은 장자 친구야.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 장자와 장자의 제자들이 쓴 책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 장자라는 책에 보면 해자가 장자한테 맨날 골탕 먹는 그 톰과 제리에서 그 톰 같은 존재야. 그런데 해자 역시도 역사상의 해자는 굉장히 뛰어난 사상가 중에 한 명이고 명가라고 하는 그 논리학, 서양의 논리학, 추사학에 해당하는 그런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현실 참여를 해서 장자는 이제 너희도 알다시피 이게 무슨 벼슬한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냥 사상가인데 해자는 어느 나라 재상도 하고 이렇게 했어. 잠깐 얘기하자면 해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뭐고 가장 작은 것은 뭐냐?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은? 고추? 가장 큰 것은 해자는 뭐라고 하냐면 밖이 없는 것이다 그런다 말이야. 밖이 없는 것. 가장 작은 것은 안이 없는 것. 어떠냐? 뛰어난 인식이지. 그래서 밖이 없는 것은 더 이상 클 수 없는 것이고 안이 없는 것은 더 이상 작을 수 없는 것이지. 그래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해자예요. 그래서 자 장자한테 말했어. 우리 집에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가죽나무라고 그러더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해서 먹줄을 댈 수 없고. 얘 먹줄 아냐? 먹줄을 대라가 뭐야? 먹줄을 대라. 해주나? 너 먹줄 아냐? 먹줄 통이 있어. 이런 그 나무통에 여기에 먹물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 안에 먹물통이야. 근데 여기 도르래가 있어서 여기 실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야. 이렇게 실을. 그래서 이 실 끝에 이렇게 핀이 이렇게 달려서 핀이. 그래서 이거 쭉 펴. 그래서 핀을 나무 같은 데 고정해. 그 다음에 팽팽하게 당겨. 그 다음에 이거를 퉁 튀어. 그러면 쭉 하고 소리 생기겠지. 이걸 톡질을 하는 거야. 톡질. 옛날엔 자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요즘 이거 대신 뭐 쓰냐면 전자식 목줄을 써. 이렇게 레이저가 이렇게 하면 레이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톡질하면 된단 말이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목줄이. 누가 쓰겠냐? 목수가 쓰는 거야. 몇 줄 될 수 없다. 그러면 쓸모없다는 거지. 작은 가지는 굽어서 잣대로 삼을 수가 없다네. 나무를 길가에 모아도 목수는 쳐다보지 않더군. 이와 마찬가지로 자네의 말은 크기만 했지. 뭔가 스케일은 굉장히 큰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도. 쓸모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외면할 걸세. 쓸모가 없다라고 해서. 이에 장자가 말해서 반론이겠지. 지금 자네는 큰 나무가 있어서 쓸모없다고 걱정하는데 어째서 자 밑줄 칩시다. 인위가 필요 없는 이상세계나 드러는 법판에 거기에 인위가 필요 없는 이상세계. 인위가 뭐야?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 야, 사람이 한다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인위야. 사람이 하는 거.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 거짓 위자란 말이야. 그 중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위에 대한 생각이 글자에 반영되는 거지. 뭐 제도라든지 예법을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법률을 지켜라 이런 것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지. 이거는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 지배자의 시점이라든지 이 법을 만든 취지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그래야 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장자는 그런 거 말자고 하는 거잖아.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자는 거잖아. 넓은 시야를 가져라.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런 거지. 만약에 인위적인 것이 검사 쪽이라면, 그래서 유관한 법과 같은 게 검사 쪽이라면 장자는 변호사 쪽이겠지. 야,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 어쨌든 인위가 필요 없는 이상세계나 드넓은 들판에 나무를 심어 그 곁을 할 일 없이 거닐기도 하고 유유자적하는 거지. 그 아래 편안하게 누워서 놀려고 하지 않는가?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 도끼질 당하지도 않고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네.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찌 근심 걱정이 있겠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나무가 있었어. 가죽나무래. 그런데 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쓸모없어 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장자가 보니까 야, 이 나무가 쓸모없어서 어떻게 됐어? 살아남았어. 그치? 그래서 여기 뭐가 생길 수 있어서 그늘이 생겨서 우리는 여기서 쉰단 말이야. 만약 이 나무가 쓸모있는 고든 아주 품종 좋은 나무였다면 어때? 폐어놓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그늘이 없겠지. 그래도 이 나무 입장에서 봐라. 어떻게 된 거야? 허리가 잘린 게 이거. 왜? 쓸모있어서. 그러니까 해자는 어떤 관점이야? 작은 관점. 장자는 어떤 관점이야? 큰 관점. 이런 것이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큰 관점 얘기하지. 그러니까 뭐 나오지 말아 말고 이번에 해자는 인신론적 회의주의 입장에서 입각해서 아니지 작은 관점에 입각했지.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 환각과 건강한 인식의 차이는 뭐야? 그렇지. 재기적 자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장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 인신론적 회의주의에서 말하는 거지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장자는 이 장주라고 하는 사람이야. 송나라 사람이야. 송나라 사람. 전국시대. 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언제냐면 전쟁이 여러 나라가 중국이 분열돼서 북경병을 위해서 너무 경쟁하고 박터지게 싸워서 백성들이 맨날 전쟁터에 끌려나가가지고 농사 못 지으니까 농사 안 지어지면 굶어 죽고 또 굶어 죽고 피폐하니까 또 전쟁 일으켜가지고 또 전쟁 나가고. 왜? 왕들의 어떤 그 통일을 하려는 권력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희생당하던 그런 당시였단 말이야. 장자가 여기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노자가 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애매하죠. 요 얘기의 귀결점이 뭐야? 무의 자연이라는 거야. 고정관념이 뭐야? 인위지. 인위적으로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게 무의자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되겠지. 우리 조선시대 시가문학 할 때 도가적인 무의자연의 유유자적하는 삶과 유가적인 춤과 효, 입신양명 이런 것들이 대립된다라고 했잖아. 이쪽은 홍진 쪽이고 이쪽은 백부 쪽이고 뭐 이렇다. 그치? 맨날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나온다. 이거 버린다, 이거 하겠다, 즐기겠다, 유지하겠다는 노래다. 강화정, 강호, 사시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유가. 이런 중에 장자가 위치하고 있는 거야. 장자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가 대붕 이야기인데 곤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있었어.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크냐면 한 1km 정도 돼.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허리케인 대풍을 만나면 날라요. 그래서 뭐가 돼? 대붕이 돼. 새가 돼. 이 새는 날개가 한 3천리 돼. 우리나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좀 날개가. 이 개뻥이세요, 예상. 그치? 그리고 어느 정도 날려면 9만 리를 날아. 인터스텔라를. 저기 뭐 안드로메다까지 날르는 거야, 얘가. 그런데 이 대붕이 보면 장자식이 뭐예요? 대붕이 보면 지구가 우리 땅이 파랄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을 보면 파란 것은 하늘이 진짜 파래서라기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파랄 것이고 대붕의 관점에서 구만리 장천에서 땅을 보면 땅이 누렇거나 검은 것이 아니라 파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인공위성에서 지구 지금 어떠냐? 파랗지. 이 장자가 그러니까 어떤 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곤이라는 물고기는 엄청난 상상이 필요하죠. 우리가 여기 장자는 두 가지를 했죠. 회의와 상상. 여기는 회의, 상상에 해당하겠지.
상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면 구한리장성을 날리는 거예요, 얘를.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자가 어느 어느 나라 큰 그 국무승리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장자가 되게 유명했단 말이야, 당시에. 그러니까 장자가 이 나라로 온다니까 아, 장자가 맨날 이 해자는 장자한테 밀렸거든. 그러니까 장자가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서 장자를 안 만나고 있어서 친구인데 장자를 그냥 놀러 왔는데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해주냐면 대붕이란 물고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서 대붕은 커다란 느티나무가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안 앉고 아주 실명한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 게 대붕이다. 그런데 이 대붕이 알고 있는데 옆에서 까마귀 2마리가 썩은 쥐고기를 먹고 있다가 대붕을 보면서 빼앗을까봐 깍! 그랬다는 거예요. 깍! 깍! 이 새끼야. 이렇게. 이게 누구야? 해자지. 나는 장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니네 조삼모사 아냐? 뭔 얘기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임정아, 졸지 말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싫어, 씨발! 그랬다는 거잖아, 공생이들이. 그래, 어떻게 했대? 4개, 3개 하자. 그랬더니, 굿. 어? 이거 뭔 얘기야? 원숭이 빙신. 노나라 왕이 바다새를 사랑해서 바다새를 궁궐로 데려왔어. 그래서 궁궐에서 임금이 먹는 호화로운 아주 고량진미를 먹이고 그리고 또 그 왕이 듣는 음악, 그 클래식 음악을 막 들려서 그래가지고 바다새는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자, 또 해볼까? 이런 얘기들 계속 있는 거야, 장자책에. 재밌네 하지. 송나라에 상인이 있었어. 그렇지않으면 송나라는 아까 그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송나라는 이 중지 뭐야? 중원이야. 여기 월나라라고 하는 지금 베트남 월나라로 지금 장사를 하러 떠났단 말이야. 뭐 모자 장사하고 옷 장사를 하러 갔어. 월나라에 딱 도착했더니 월나라 사람들이 이렇게